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조치 계속 연장되니까 소상공인들이 이제 인내심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더 웃지 않겠다 이러면서 헌법 소원 제기했습니다. 자, 구자룡 변호사님, 그래서 내용 좀 알아보겠습니다. 구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구자룡 변호사입니다. 예. 자, 지금 그 대상 업종들 반발이 심각한 게 아무래도 그 핀셋 대응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영업 제한 조치가 연장돼서 예. 업주들 반발이 시위나 소송 등 형태로 이제 구체화되고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지금 이분들 주장의 핵심은 왜 우리만 특별히 피해를 보느냐 이런 주장인데요. 지금 현재 설정된 조치나 설정의 그 단계에 대해서 납득이 어렵고 예. 단계를 일반적으로 올리는 대신에 핀셋 규제를 대신하는 걸로 해가지고 영업 제한 조치가 특정 업종에만 특별히 과도하게 집중돼서 기본권을 침해하고 예. 이게 지금 형평성도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런 상태로 연말 대목 장사까지 못하게 되면서 지금 상인들께서는 지금까지는 순순히 따랐지만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렵다. 지금 살려달라고 이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나선 상태입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정부가 그 실내 체육 시설에 대해서 헬스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제한을 네. 일부를 풀었어요. 근데 예. 이게 더 반발을 더 불러일으키는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정부에서는 아동, 학생, 교습 목적일 때 9인 이하 조건으로 모든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허용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이게 혜택을 보게 돼서 추가적으로 좀 혜택을 보는 업종이 사실 별로 없게 되는 상황이라서 네. 불만이 전혀 지금 해소가 안 된 상황입니다. 예. 성인 이용시설 같은 경우에 9인 이하라고 해서 허용하는 게 아니라 교습 예. 및 강습 목적에 한해서 아동, 학생에 대해서 허용한다 이런 식이니까 예. 특히 뭐 헬스장 떠올려 보면은 우리는 지금 아예 해당 사항이 없는 조치다 이러면서 지금 더 불만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헬스장에 사실 뭐 그 어린아이들이 가는 경우 별로 없고, 그리고 그렇죠. 9명을 모아놓고서 가르치는 경우도 없고. 가더라도 그렇죠. 강습은 안 하잖아요, 별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이게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조치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서 조치가 현재 상황을 지금 제대로 알고 한 조치냐 이런 지금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뭐 탁상 뭐 행정이라 이렇게 비판받을 만한 소지가 좀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 상인, 특히 상인분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불복 움직임,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 소원 이쪽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뭐 단체 행동이나 시위나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이제 하겠다고 하고 있고. 예, 이미 한 적도 그리고 있죠. 청와대 앞에서 그렇죠. 하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지금 법적 조치가 지금 구체화되고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예. 민사상 손배 청구, 뭐 행정소송 이런 것도 있었고 지금 이제 이번에 가장 이슈가 된 게 헌법 소원을 제기해가지고 네. 헌법재판소에서 다퉈보겠다. 이게 지금 아마 계속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행정소송, 손해배상 청구, 헌법 소원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무래도 헌법 소원은 좀 눈에 띕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민사소송도 있고 행정소송도 있긴 한데 이게 예. 사실 영업 제한과 관련해서는 행정처분을 다투게 되거든요. 예. 근데 행정처분은 다투더라도 그게 제한 조치가 법에 근거한 것이라 가지고 예. 법이 있는 상태에서 그 처분만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법원에서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근거가 된 법률을 다투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헌법에서도 우리 그 기본권을 제한할 때 법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법률의 근거가 있으면은 사실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아예 그 법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되고 그래서 헌법 소원을 이제 제기해가지고 지금 법률과 그거에 근거해가지고 내려진 처분 이거를 이제 같이 심사 대상으로 올려놓는 게 예. 가장 유효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헌법 소원이 가장 좀 의미가 큽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헌법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근거 조항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헌법재판소법이나 이런 데에서 공권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법에 근거한 법 자체가 이제 그 기본권 제한을 바로 나타내면 그게 직접성이 있으니까 법률을 다투게 되고 예.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지금 이 사건에서 이제 고시가 문제되는데 그걸 이어받은 고시가 영업 제한 조치를 바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상은 고시를 다투게 되긴 합니다만은 예. 심판 대상은 감염 예방법이랑 고시를 이제 같이 심사 대상으로 올려놓고 예. 고시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식이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헌법에 보면요. 그 37조 2항이죠. 예, 국민의 맞습니다.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한의 근거를 법률에 두라는 의미지 법률에 근거만 뒀다고 해서 무조건 합헌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수준까지는 아무리 법률로 하더라도 예.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수준을 넘어섰는지 아닌지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법률로서 제한한다. 이 부분에 방점이 있는 조항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법률을 이제 시사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이분들이 이거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구체적인 대상 뭘로 봐야 됩니까 지금? 예, 처음에 그 근거 조항은 감염 예방법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 고시에 의해 가지고 지금 영업 제한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거든요. 예. 그 헌법 소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성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가장 나의 그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친 예. 그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다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염 예방법이 시도지사 등이 집합 금지에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예. 서울시가 이 근거에 기해 가지고 고시를 통해서 영업 제한 조치를 취한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이 고시를 다투게 되고요. 가장 이제 핵심되는 문제는 감염 예방법에서는 제한에 대해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한을 할 때 이와 결부해 가지고 보상을 해라는 그런 근거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시에서도 지금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제한만 하면서 보상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근데 우리 헌법 재산권 규정 보면은 그건 23조 보상이 나와 4항에서 있죠. 예. 그렇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면서만 수용 사용 제한을 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작 수용 사용 제한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조치도 취했는데 정당한 보상에 대한 근거가 없다. 지금 그래서 특히 지금 헌법소원에서 이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다퉈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공 필요에 이제 시민의 뭐 재산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영업권이라든지 이런 걸 제한하는데 특히 수용이지 않습니까? 그 네. 부동산을 강제로 사실은 빼앗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맞습니다. 빼앗되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 이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감염예방법에 안 나와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죠? 어허. 예, 맞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가장 탁 와닿는 흔히 아는 게 수용이잖아요. 예, 국가가 예. 어떤 목적의 사업을 추진할 때 네. 이 부분에 사인의 토지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수용을 하고서 그 대신 보상을 해주잖아요. 예. 그 사용이나 제한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에 따른 보상을 해주게끔 돼 있는데 예. 지금 감염 예방법에서는 국가가 해야 되는 게 맞는 네. 그 방역을 위한 조치를 국민에게 지금 일부 이제 나눠서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가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예. 만약에 그것을 국가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국가가 지출해야 되는 그런 비용적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헌성이 좀 있다고 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염 예방법에 그런 규정이 안 나와 있고 또 고시도 그에 따라서 또 뭐 구체적인 어떤 보상해주는 부분은 안 나와 있으니까 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상인들이 이제 헌법소원을 다투겠다 이런 상황으로 좀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감염 예방법에도 지금 일부는 또 규정이 돼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또 이제 이게 좀 더 평등 원칙하고도 좀 문제가 결부돼서 될 수 있는데 예. 감염 예방법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방역을 위해서 어떤 병원들이 지금 지정돼 가지고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병원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환자 받아들여 가지고 평소처럼 영업하고 수익 내기 어렵잖아요. 네. 그렇게 동원된 병원의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하게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방역을 위해서 병원이 동원됐다. 이게 지금 공적 목적을 위해서 일반 병원이 동원됐기 때문에 손실을 예. 보상한다. 이 개념이 지금 들어맞는데 네. 그러면은 일반 지금 업장들 같은 경우에도 같은 개념이잖아요. 방역을 위해서 지금 어떤 거기서 감염자가 나왔기 때문에 제한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금 네. 그 영업 제한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병원에 대해서 손실 보상하게 되는 상황이랑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경우에는 있고 이 경우에는 없다. 이런 것도 지금 법에 미비한 부분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현재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사건 인법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소상공인분들 가운데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변호사님. 네. 그러면은 이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살펴보게 될까요? 뭐 재산권 침해 문제가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지금 예. 재산권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지금 자신의 업체를 지금 마음대로 운영하지 못해서 이익을 얻지 못한다. 이게 지금 재산권에 제한이 따르는 것이 맞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침해의 수준에 이르렀는지
이제 과도한 제한인지 이것을 이제 심사 대상으로 볼 것이고 예.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는지 이것도 또 이제 함께 다퉈질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소상공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인 한계를 넘어섰는지 이게 핵심이 되고 이와 결부돼서 그 왜 보상 규정이 없냐 이게 지금 입법에 미비한 부분 아닌가, 입법 부작위로서 위헌 아니냐, 이게 입법 부작위 위헌 확인이 아마 쟁점이 될 것이고 예. 아마 이 사건에서는 가장 핵심이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우리 헌법에서는 또 뭐 직업의 자유라든지 또 평등 이런 기본적인 조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혹시 그 뭐 위반했다 이런 식으로 제소하는 그렇죠. 부분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마 그 기본권은 다툴 수 있는 최대한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심사 대상으로 올리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아마 주장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당연히 업장에 대해서는 재산적인 수익을 못 얻는 재산권 부분도 있지만 이게 당장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직업의 자유에 대해서는 침해 여부를 따질 때 그 심사 기준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업종의 숫자를 제한하는 방식, 예. 그리고 업종에 진입할 수 있는 자격, 뭐 어떤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업종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하는 방식, 예. 그리고 이제 업종의 영업 방식을 제한하는 방식 이렇게 3단계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업종의 영업 방식을 제한하는 방식이 좀 심사 기준상으로는 제일 낮기는 합니다. 네. 낮은 단계의 이제 심사를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뭐 합헌으로 쉽게 인정될 수 있느냐 하면 또 그런 건 아니고요. 더 낮은 단계의 그 방식으로도 제한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 현재의 그 제한이 이제 과도한 것이다라고 해서 위헌이 될 가능성이 생기는데 예. 지금 그래서 업종별로는 현재 조치가 좀 과하다. 네네. 더 낮은 방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를테면. 가림막을 설치하겠다. 예, 가림막.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시간당 인원 제한을 하겠다. 예. 뭐 면적당 인원 제한을 하겠다. 지금 사실 업장의 그 구체적인 사이즈나 뭐 이런 것들 따지지 않고서 9인 이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아마 소상공인들이 지금 정책적으로 이거를 지금 당장 해소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헌법 소원에 가면은 네. 이런 식의 주장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고려했는지 안 했는지 받아들였는지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그 과도한 제한이었는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내용으로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평등 원칙 같은 건 어떻습니까? 예, 평등 원칙 경우에는 그 핵심이 같은 것은 같게, 예.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게 지금 평등 원칙의 핵심이고 그게 심사 기준이거든요. 예. 지금 핀셋 규제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러면 업종 사이에서는 영업 제한 조치에 차이가 당연히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업종 간의 차이를 두는 게 맞냐? 그게 방역에 있어서 차이를 둘 만한 사유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었느냐? 이제 이게 그래서 차별을 둘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업종별로 차이를 뒀다면 아마 이제 위헌성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확인이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게 재산권하고도 평등 원칙이 결부되는 면도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염 예방법이 손실 보상에 대해서 일부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것은 보상을 해주고. 하고 어떤 것은 보상하지 않는 거 이게 네. 지금 합당하게 지금 차이를 둔 게 맞냐? 네네. 혹시 합당한 차이가 없는데도 누락이라면 이거는 입법 부작위가 맞고 평등 원칙에도 위반된다. 이게 두 가지가 결부돼 가지고 예. 심사될 수 있고 지금 위헌성을 그래서 이제 밀어 올리는 역할을 좀 하겠죠. 예. 자, 정말 이 코로나19 장기화되고 또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강화되고 하면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단순히 그냥 강화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단계는 그대로 두면서 핀셋으로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특히 소상공인들 희생이 사실 큰 건 맞는데 네.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소송 제기하는데 이게 인용 가능성 이게 어느 만큼 있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뭐 지금 직업의 자유나 평등 원칙이나 이런 것들은 공익과 사익의 충돌 문제, 뭐 재산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뭐 그런 것을 따지면은 사실 이렇게 판단이 간단치는 않은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상 규정이 없는 것까지 아울러 고려를 하면은 네네. 좀 위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겠나. 예. 네, 이건 충분히 지금 소상공인들 주장이 법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예. 인용 가능성도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너무 장기간이 되면서 장기간이 될수록 이 조치가 위헌성이 더 이제 올라가는 식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인용 가능성은 저는 좀 꽤 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뭐 분명한 거는 그것을 떠나서 지금 업종이 뭘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방역을 위한 일반적 조치에 의해 가지고 작년 1년 이 사업이 거의 다 이제 못하게 된 책임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네. 이게 헌법 이론적으로도 정당 보상에 대한 근거가 있고
근데 감염 예방법에서 이게 지금 없다면은 국회에서도 헌법재판소 결정 기다리기 전에 좀 네네. 이거에 대해서 입법 논의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근데 이제 집합금지 대상에 대해서 지금 사실 오늘부터 그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이게 지금 지급이 됩니다. 네. 이런 걸 받게 되면 또 이 부분 때문에 혹시 네. 이런 유연성 관련해서 그 아까 말씀하신 인용 가능성이 좀 줄어들 가능성 없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 예. 보이긴 합니다. 네. 왜냐면은 예. 지금 제한은 업종별로 핀셋으로 이루어졌는데 여태까지 그 업종에 대한 지원금은 사실 그거에 대한 정당 보상으로 이게 논의됐던 게 아니라 예. 일반적으로 지급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금액도 집합 금지 업종은 300만 원, 영업 제한은 200, 예. 일반 업종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예. 이게 정당 보상을 고려해가지고 업종별 피해액을 따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금 당장 논의되고 있는 핵심하고는 조금 예. 벗어난 얘기 같고 네. 그리고 보상의 액수가 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위헌성 제기하기에도 매우 예. 부족해 보입니다. 개념상으로 지원금이 아니라서 지금 보상에 대한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위헌성 예. 제거의 요인이 되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원금과 보상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개념적으로 네. 다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 인법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 아침을 뜨겁게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올 시즌에 김하성에 이어 또 한 명의 메이저리거 볼 수 있을까 살포시 기대했는데 살포시. NC의 예. 외야수 나성범 선수 결국 태평양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예. 그 포스팅 비공개 경쟁 입찰 마감 시한인 어제 아침 7시까지 어느 팀과도 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사실 그 슈퍼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와 손잡은 상황이었죠. 그 박찬호, 류현진의 대형 계약을 이끈 거물이라서 예. 나성범도 미국에 무난히 가지 않을까 좀 싶었는데 여러 상황이 겹쳐서 참 안 좋았습니다. 그랬군요. 아무래도 이제 나성범 선수 부상 때문에 이게 사실 기대했던 바 못 이루는 네. 상황 아닌가요? 네, 2019년 5월에 주루를 하다가 아주 크게 다쳤습니다. 오른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고 연골판도 부분적으로 손상이 됐어요. 네. 예. 지난해에 복귀를 했지만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운 모습이 보는데도 역력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평균 15개씩 하던 도루도 작년에는 딱 3개를 했고요. 예. 보라스 에이전트는 5툴 플레이어라고 세일즈를 했는데 뭐 발 빠르고 강한 어깨를 가지고 있고 수비도 뭐 정교한 타격도 좋고 파워까지 두루 갖췄다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그래요. 빅리그 눈에는 부상 이후에는 더 이상 5툴 선수 아니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예. 아무래도 32살로 적지 않은 나이도 걸림돌이었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 메이저리그 관중도 없이 정규리그 딱 60경기 했잖아요. 예. 돈줄이 좀 마른 상황이었다 싶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 한파 속에 나성범은 다시 NC 소속으로 2021 시즌 준비해야 됩니다. 예. NC 구단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얘기를 밝혔는데 오랫동안 꿈꿔왔던 메이저리그에 도전할 수 있어서 기뻤다.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큰 미련은 없다. NC의 2년 연속 우승에 집중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처받은 에이스인데 어찌됐건 간에 예. NC가 연봉으로 얼마를 챙겨줄지 작년은 5억 원이었는데 자존심을 살려줄 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새벽에도 토트넘 경기 있었잖아요. 네. 손흥민 선수 나왔습니까? 푹 쉬었습니다. 토트넘 에이스가 예. 뭐 웬일이냐 하시겠지만 오늘 대회가 프로 아마추어 최강팀 가리는 FA컵의 64강전이었고요. 예. 상대가 무려 8부 리그 팀이었습니다. 8부 리그. 마린 FC라는 팀인데 예. 선수들 뭐 축구 선수지만 선수가 또 아니에요. 배관공, 뭐 교사, 환경미원 이런 직업이 있고 예. 주말마다 리그에 하는 뭐 사실상 동네 축구, 조기 축구 뭐 이런 개념인데 예. 인구 5만 명의 작은 마을 크로스비에 경기장은 주택가 정말 한복판에 바로 옆에 집이 있습니다. 예. 뭐 라커룸도 번듯하게 없어서 웨딩홀로 쓰이는 연회장에서 전술 회의를 예. 했다고 해요. 근데 저 뭐- 이분들 우습게 보면 안 돼. 실력을요. 예. 왜요? 그 말씀드린 대로 하신 대로 지금 네, 그 영국에 보면 그 시골에도 곳곳에 이 그 축구장들이 그렇죠. 기본 1개, 2개, 3개 막 모여 있는 게 되게 많고
네. 이분들이 주말 되면 거기서 모여서 하루 종일 공을 차거든요. 보면은. 그렇죠. 예,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잘 찹니다. 네. 무시할 순 없다. 네. 이건 맞는데 상대는 어찌됐건 이길 생각은 당연히 안 하는 모습이고 예. 꿈의 대결이다. 뭐 손흥민과 유니폼을 바꾸고 싶다. 이런 굉장히 설레하는 팬 같은 모습이었어요. 예. 근데 모리뉴 감독은 최선을 다해서 이기는 게 상대를 존중, 리스펙트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고요. 네. 물론 토트넘 선수들한테는 뭐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지면 그건 내 탓인데 네. 오늘 지면 니들 탓이다. 이렇게 네. 농담 섞인 경고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마린 FC 뭐 벌떼 수비 두껍게 수비로 내려앉은 데다가 뭐 예. 잔디나 경기장 환경 이런 게 여러모로 달라서 토트넘 선수들이 초반에 좀 고전하나 싶었는데 예. 전반 24분에 첫 골을 시작으로 5대 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비니시우스 선수가 해트트릭했고요. 예. 끝나고 그 특급 스타죠. 예. 가레스 베일에게 유니폼 바꿔달라고 선수들 약간 팬미팅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푹 쉬었습니다. 다음 경기 네. 언제입니까? 일단은 14일 새벽인데요. 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합니다. 상대가 에스턴 빌라인데 예. 여기 1군 9명이 코로나19 확진됐어요. 사실상 한 팀이 다 그래요? 아픈 건데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이미 취소됐다 이렇게 발표한 현지 언론도 있습니다. 예. 토트넘은 원래 박싱데이 때 예정되어 있었던 풀럼전이 연기된 데 이어서 또 미뤄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 예. 모리뉴 감독은 오늘 FA컵 끝나고 준비한다. 누구도 나한테 경기 안 한다고 말한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 모리뉴 감독이 이렇게 날카로운 게 지금 이 경기를 안 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결국에는 할 경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살인적인 일정이 기다릴까 봐 이러는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지금 뭐 프리미어리그에서는 4위로 선두권 경쟁 중이고 예. 뭐 유로파리그, FA컵, 리그컵 다 순항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자꾸 미뤄지면 중요한 경기들이 예. 시즌 막판인 4, 5월에 다 몰리게 되는데 토트넘은 올 시즌 초반에도 사실 유로파리그 예선을 뭐 이 나라 저 나라 병행하면서 17일 동안 무려 7경기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 예. 뭐 손흥민 선수 혹사하는 거 아니냐, 좀 슬럼프다, 체력이 힘들어 보인다, 뭐 이런 논란이 있기도 했었는데 예. 모리뉴 감독은 우리가 도대체 이렇게 벌 받을 이유가 뭐냐, 경기 연기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는데 이게 이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서 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의 조은지 기자였습니다.